Hello everyone, welcome to English TV. 안녕하세요. 영어 할멈 엄마 우리 아이 영어 성공 프로젝트 English TV 유혜경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건지 함께 보실게요. 네, 오늘 세 번째 주제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벌써 영어를 싫어하는 아이가 있고 영어를 포기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게 많은 게 영어 유치원이랑 관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영어를 싫어하는 아이와 포기하는 아이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그와 함께 원인 보실게요. 영어를 싫어하는 아이와 영어를 포기하는 아이의 차이는 뭐냐면 too much, too little. 영어를 싫어하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오는 많은 아이들의 경우 너무 어렸을 때 과도한 영어 조기 교육과 그 다음에 아이하고 맞지 않는 영어 유치원에 정말 무리한 너무 자기 수준의 높은 영어 수업에서 지친 아이들이 영어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영포화는 누구냐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 교육을 시작을 하는데 너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 영어에 대해서 이제 엄마나 아빠들이 뭐 학교 가면 다 배우겠지, 요즘 학교는 사실 그렇게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따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아이들의 문제와 원인, 해결 방법 함께 보실게요. 영어를 싫어하는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영어 유치원은 아이의 성격하고 맞아야 되고요. 보통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엄마 아빠들은 영어를 잘하고 스피킹, 리스닝이 잘 되는 엄마 아빠들이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경우는 대부분 없어요. 엄마들이 영어 리스닝, 스피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만큼은 그렇게 키우지 말아야지. 그래서 굉장히 비싼 학원비를 내고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데요.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고 다 영어를 성공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성격과 맞아야 되고 또 하나는 엄마의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아이 성격이 영어 유치원에 맞고 안 맞는지 한번 보시면은요. 어려서도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한 아이들이 있어요. 자존심이 강한 아이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영어 유치원을 갔을 때 사실 영어 유치원의 특징이 원어민 선생님들이 있고 그 환경을 마치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처럼 만들어서 그 스피킹과 말하는 것과 그거를 그 시츄에이션을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가게 되면 다른 아이들은 다 알아듣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 아이들이 그 영어를 거부하면서 영어 유치원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승부욕이 강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이겨야만 되는데 영어라는 그 언어의 한계 때문에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또한 그 생활에 그 자기가 이기지 못하고 게임이나 그런 걸 이기지 못할 때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에 대한 기억이 안 좋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완벽주의자 애들이 있어요. 어린데도 완벽주의자 애들이 있어서 자기가 완벽하게 말을 해내서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기 전엔 입을 안 뜨는 애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영어 유치원을 다녀도 사실 영어 유치원이라는 게 listening, speaking, 엄마가 해줄 수 없는 듣기, 말하기의 사운드를 배려하는데 입을 닫아버리면 이 아이는 유치원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거예요. 그 다음에 칭찬이에요. 왜냐하면 칭찬, 모든 아이들은 다 칭찬을 좋아하죠. 근데 저한테 이제 상담받는 아이들 중에 왜 영어 유치원에서 상처를 받았나 보면 왜 잘하면 선생님들이 스티커를 주잖아요. 뭐 스티커 10장을 모으면은 뭐 크리스마스 때 달란트로 해서 뭐 선물 교환도 되는데 자기가 영어가 되지 않았을 때는 자기보다 좀 잘하는 애한테 스티커를 주고 자기는 스티커를 못 받았을 때 그게 상처가 돼서 영어 유치원을 또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런 성격을 잘 보시고 미리 준비를 해 주셔야만이 영어 유치원이라는 곳에서 아이들이 잘 영어를 배울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외국계 기업을 출근을 해야 되는데 뭐 나 가면 배우겠지, 나 영어 같은 거 뭐 준비할 필요 없어, 아니잖아요. 미리 준비를 하셔야만이 여러분도 회사에 와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처럼 영어 유치원들도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먼저 한번 아이와 함께 아이의 성격이라든가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엄마의 피드백이에요. 왜냐하면 저한테 오는 많은 4학년, 5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를 싫어하는 아이들을 보면 영어 유치원 다닐 때 왜냐하면 외국인 선생님이 알아도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영어 선생님이
옷을 걸으라 그랬는데 안 걸어서 선생님한테 옷걸이로 맞았대요. 그런 기억이 있는 친구, 칭찬을 못 받은 친구,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라 그러는데 얘가 그림을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못 그린 거예요. 또 선생님이 아이를 야단치면 이 아이는 말은 못 알아듣지만 선생님의 감정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날 싫어하나? 그러면 싫어하게 되면 선생님이 싫어지면 선생님이 있는 곳인 유치원도 싫어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의 그 감정 상태를 알아야 되고 아이가 학원에서 영어 학원에 대한 감정이 어떤 건지를 엄마가 수시로 물어보시고 뭐 아이들은 학원에 영어 유치원 정도의 아이들은 학원에서 일어난 일을 엄마한테 말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도 있겠지만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말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니까 그런 거를 잘 캐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응을 잘 하고 있나 그것도 엄마가 항상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의 수준, 왜냐하면 보통 영어 유치원에서 또 레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과도하게 영어 단어를 외우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 유치원이라는 게 놀아야 되는 것인데 이때부터 아이들이 단어를 외우고 공부의 모드로 들어가면 영어를 좋아할 아이가 없거든요. 그런 것도 엄마들이 잘 살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혹시 영어 유치원, 왜냐면 아이들이 영어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아요. 저한테 영어를 싫어하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다 영어는 잘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영어를 자기가 배웠던 상황이나 그거를 또한테 알려줬던 사람들이나 어떤 환경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아이들이 영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영포화도 굉장히 좀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한 명이 4학년인 남자애였는데 걔는 전혀 정말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초3 영어 수업을 했고 그 다음에 초3 영어 수업을 시작했을 때 알파벳부터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서 한글을 배우지 않고 바로 숙제가 나가는 것처럼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벳이나 어떤 영어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아이는 정말 따라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는 시험 볼 때 상처가 되게 많았었어요. 수업은 그냥 어느 정도 따라가는데 시험 볼 때 이 단어를 내가 알지 못하는데 아이들은 20-30분 만에 끝내고 나가 노는데 나는 계속 40분을 쳐다봐도 답을 모르니까 애가 이제 힘들어하면서 영어를 포기한 경우죠. 그래서 이 초등학교 3학년, 뭐 영어 유치원은 선택이지만 초등학교 3학년은 선택이 아니잖아요. 이때 엄마들이 반드시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뭐 엄마가 숫자도 안 가르치고 한글도 안 가르치고 그러면 아이가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애들 초등학교 3학년은 해외 첫 캠프를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엄마가 그 전에 미리 조금 준비해 주셔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 초등학교 3학년 때 아이들이 영어를 포기하지 않고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지 줄게요. 자, 보시면 영유아, 유치원, 초등은 사실 보시는 것처럼 스피킹 사운드예요. 왜냐하면 이때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사운드와 스피킹 사운드를 하는데 이 스피킹 사운드의 기본 개념이 영유아 때는 기본적으로 100개 정도의 영어 단어의 사운드만 알고 그 의미를 알면 사실 충분해요. 유치원에서는 한 500개 정도 500개 정도의 단어를 알고 이때는 글을 모르기 때문에 사운드와 의미를 알아야 아이들이 가서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원어민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할 때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초등학교 3학년 들어가기 전에 1000개 정도의 단어를 준비해 주셔야 아이들이 영어를 포기하지 않고 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따라갈 수 있고요. 초등학교 고학년, 그러니까 4, 5학년, 6학년 때 졸업하기 전에 5000개 정도의 단어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중학교 가게 되면 이제 독해가 시작이 되고 글자로 문장을 들어가기 때문에 중학교 교육에서 따라가기 위해서는 10,000개의 단어가 필요해요. 10,000개의 단어를 알아야 중학교 3학년 정도의 교과 과정을 따라갈 수 있고요. 있고요. 고등학교 수능 보려면 우리나라는 모든 게 다 수능에 맞춰져 있죠. 100개, 100개
2만 개 정도의 단어를 알아야 아이가 수능에 영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를 가게 되면 토익, 토플을 하게 되면 25,000. 그렇지만 다시 이제 취업이나 유학을 가게 되면 스피킹으로 가서 100개 정도의 단어의 사운드만 알게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너무 영유한테 과도한 단어를 교육시켜서도 안 되고, 또 초3 때는 너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가 영어를 포기하기 때문에 이거 기억하시고 아이들 이 연령에 맞춰서 단어 수, 그 다음에 사운드 기억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시면 아이들이 영어를 싫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즐겁게 영어를 하면서 영어 성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 네 번째 주제는, 자, 중요한 거는 그럼 영알못 엄마, 왜 영알못 엄마가 됐을까? 원인을 알아야 해결 방법을 아시겠죠? 그래서 영알못 엄마가 된 원인을 알아보고요. 그 해결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영알못 엄마에서 탈출해서 우리 아이 영어 성공 프로젝트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개해 드릴게요. 자, 엄마들이 우리 아이 영어 때문에 머리가 핑글핑글 도실 때는, 그렇죠, 핑글리시 TV로 오시면 되죠.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Thank you and see you soon.